대선을 하루 앞둔 2일 60일간의 유세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부산에서 펼쳐진 유세 현장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민심은 언제나 표심 이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부산의 투표율로 본 지역 정치 기류를 짚어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과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선관위는 훼손 사례를 확인해 모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북한 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시당에서 중앙선대위 현장회의를 여는 등 60일간의 유세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부산에서 펼쳐진 유세전을 차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북한 컨벤션센터에서 마지막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이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났다며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산을 북극 항로 개척의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동남투자은행 설립과 HMM 이전, 해사법원 부산 이전을 약속하는 등 부산 유권자들의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을 집적시켜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육성시키는 절차적 완결을 의미합니다.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촉발하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부산시당에서 현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선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은 가짜로 판명됐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부산 현안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범어사를 찾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회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다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해양허브 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수도권에 맞서는 국가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총력 유세, 전면전 공약, 막판 민심 잡기까지 표심을 향한 마지막 승부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선택은 부산 시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부산의 투표율은 30.37%로 나타났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치지만 부산의 민심은 언제나 표심 이상의 흐름을 보여왔죠. 대선뿐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까지 부산의 투표율로 지역 정치 기류를 짚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의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0.37%, 전국 평균 34.74%보단 낮지만 부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대 대선보다 3.88%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1987년 대선 당시 부산 투표율은 88.4%, 2012년까지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정치 참여의 도시였지만 최근 들어 그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부산은 75.3%로 전국 평균보다 1.8%포인트 낮았고 2017년 대선에서도 76.7%로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선 격차가 더 뚜렷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투표율은 전국보다 7%포인트 가까이 낮았고 2022년에도 49.1%로 전국 평균 50.9%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선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부산 투표율은 69.3%로 전국보다 2.3%포인트 높았고 21대 총선에서도 전국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전투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체 투표율 상승을 이끈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의 정착과 정치 이슈의 첨예화, 젊은 층의 온라인 정치 참여 확대를 투표율 변화의 배경으로 꼽습니다. 반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샤이 보수의 현상, 마지막까지 표심을 지켜보겠다는 부산 특유의 신중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치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은 한때 보수의 아성이었지만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첫 승리로 균열이 시작됐고 2022년 대선에서도 보수 후보가 우세했지만 민주당이 40% 가까운 지지를 얻으며 부산은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스윙 지역이 됐습니다. 특히 사상, 사하, 강서, 북구 등 낙동강 벨트에서는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화되는 반면 원도심에서는 여전히 보수의 영향력이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부산의 민심이 투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투표율만 볼 것이 아니고 그 투표율 숫자 너머에 이런 어떤 측면을 함께 아울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표율이란 숫자 안에 담긴 표심보다 더 복잡한 민심. 부산의 투표율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지역 정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마지막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국가에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국민만 좀 제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복지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돼야 아무래도 나라를 번영하기에도 되게 좋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니까 최대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돼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분열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반년 정도. 그래서 그 내수 경제부터 빨리 일으켜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몸소 매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수 경기 활성화랑 물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싸우지 마요. 그런 것 좀 우리 국민들이 안 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범죄 없는 사회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고요.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트럼프와 관계된 그런 걸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과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과 31일 금정구 일대 불법 인쇄물 28매를 부착한 신원 미상자를 6월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인쇄물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사례 48건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모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백만 원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 강서구와 해운대, 남구 등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0대에서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문이 잠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연료유를 이송하던 중 해상으로 기름을 유출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감천항 인근 해상에서 바누아투 국적의 500톤급 원양어선이 연료유 약 5리터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드론 항공 순찰 중 해상에서 기름막을 발견해 조사에 나섰으며 밸브 조작 미숙 등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출항 금지됐고 대만 국적의 선원과 선주 등 관계자 2명과 선박 대리점 한 곳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2일 365 어선안전 플러스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키트에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축광 안전보건 표지와 무정전 활선 세척제가 담겼습니다. 전달된 키트는 관내 6개 수협을 통해 수요 조사를 마친 근해 연안어선 2,364척에 배포됩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선내 작업 공간에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고 세척제는 먼지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카드 배송 기사와 검찰 등을 사측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전화 사기로 2명에게 3,200만 원을 가로채고 또 다른 한 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현금 수거책 A씨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달 13일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진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D씨로부터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 수문 개방을 받는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29일 물금 매리 지점에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는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빨리 조류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영남 지역 주민들은 녹조 독소로 인한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보는 수자원 안정화와 지역 농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해 국민의 실험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유권자 A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공헌과 기부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17회 사회공헌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부산 지역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로 나눔, 섬김, 배품 3개 부문에서 각 2명씩 총 6명을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위원회 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과 사회공헌 표식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천서는 부산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